누군가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묻는다면 아마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꼽을 것이다. 2018년 대학을 입학하기도 한참 전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나는 이전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떠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가는 가톨릭 순례길이다. 9세기경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어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장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 도시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순례길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 국왕이었던 알폰소는 150년에 걸쳐 성당을 축조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 성당 안에 성 야고보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존재하나 이 중 내가 걸었던 길은 가장 대중적인 까미노 프랑세즈, 즉 프랑스 길이었다. 프랑스의 생장피에드포트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곧장 넘는 이 루트는 총 800km로 한 달 정도를 걸어야 하는 길이었다. 순례자, 즉 필그림들은 출발하는 지역의 까미노 사무실을 들러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순례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매일 묵게 되는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그곳의 도장을 찍기도 하며 까미노를 순례하게 된다. 알베르게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뉜다. 공립이 사립에 비해 더 저렴하며 일반적으로 5유로에서 8유로 정도면 충분히 묵을 수 있다. 그 중에서는 자율기부제로 운영하는 곳들도 존재했다. 반면 사립의 경우 12유로 정도로 조금 더 비싸지만 내부 시설이 더 깔끔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알베르게에는 조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직접 해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밥을 사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는 필그림 메뉴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10유로에서 12유로 정도의 가격을 내면 코스 요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메인 디쉬로는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메인 디쉬에서는 구운 생선이나 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때 빵과 와인도 제공되는데 무제한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가끔씩은 같이 걸었던 사람들과 필그림 메뉴를 사 먹기도 했다. 기본적인 순례는 길가에 표시된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노란 화살표는 루트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데 순례자들이 해당 루트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순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걸었는데 이 길이는 걸으면서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루에도 몇 개의 마을을 거쳐가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알베르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디션이 나빠질 경우 목표했던 마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마을에서 묵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루트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며 자신에 알맞게 루트를 조절해가며 걷는 것을 추천한다. 빠르게 종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까미노 자체를 즐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루의 일정은 아주 단순하다. 일어나서 걷고 먹고 또 걷고 도착하면 자면 된다. 다른 순례자를 만나면 Ya, buen camino. 라고 서로 인사하며 안전한 순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다 가는 걸음이 맞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중간중간 출출해지면 지나가는 마을의 바에 들러 간단한 빵과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걸으면 된다. 밥은 필그림 메뉴 같은 것을 사 먹을 수도, 지나가는 빵집에서 산 바게트를 뜯어 먹을 수도 있다. 그저 파란 하늘, 불어오는 바람, 저기 멀리 보이던 마을이 어느덧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걸으면 된다.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신나게 기타를 치며 걷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넓은 땅 위에 나만의 노래방을 만들어도 뭐라 하느니 아무도 없는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그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갑자기 내리는 비나 눈을 맞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와중에 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한다. 도로 위를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우박을 만나기도 하며 눈 때문에 표지판이 가려져 온 세상이 하얀 가운데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괜찮은 줄로만 알았던 내 발에 물집이 잡히면 소독한 바늘로 터뜨리면서 걸어야 했고 무리해서 걷다가 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먹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고 나 역시 그랬다. 모든 물체에는 관성이 작용한다고 했던가? 그저께도 걸었고 어제도 걸었기에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 것이다. 이 단순한 일과 속에서 복잡했던 머리를 비우며 고민거리들을 날려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나에게 꽤나 좋은 경험이었다.
때론 고된 이 길을 같이 걸어 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같이 해먹는 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괜한 의미 부여를 더해보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고. 그가 이 말을 한 깊은 의미까지는 알지 못하나 나에게 순례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걸었던 이 길을 2번 다시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변 환경도 변화하고 같이 걷는 사람도 달라지며 걸어온 길 위에서 배운 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의 나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믿고 있는 종교는 없다. 군입대 전 그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떠났던 것이 다였다. 혼자서 무심코 떠났던 여행이었고 큰 계획도 없었다. 그저 프랑스 파리로 들어가서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루트를 완주하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랬던 나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란 화살표처럼 내 인생에도 화살표를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화살표 같은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네 인생이 흥미로운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걷는 것을 좋아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비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런 당신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추천한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설령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맞은편의 순례자 또한 그러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나의 경우만 봐도 순례길 위에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들과 잘 다니곤 했다. 걷다 보면 한국인의 밥심, 그만한 게 또 없어서 수제비 같은 걸 함께 끓여 먹곤 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800km의 여정은 내가 그것도 걸었는데 이거라고 못하겠어? 하는 자신감을 주기도 하며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걸을 차례다. 당신의 순례길도 안녕하길 바라면서 마친다. 부엔 까미노.